안녕하세요. 투자하는 행복을 공유하는 투행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평내호평역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남양주시의 평내동과 호평동 중 먼저 호평동에 대해 스터디를 해볼까 합니다. 평내호평은 평내호평역을 중심으로 남쪽으론 평내동, 북쪽으론 호평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 신혼집을 구할 생각으로 열심히 발품을 팔고 돌아다녔던 동네인데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자세히 한번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호평동은 평내동과 함께 고려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역을 사이에 두고 중심상가 및 기타 인프라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호평동의 경우 북쪽으로 천마산이 위치해 있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언덕의 높이가 가팔라지는 특성을 지닌 지역입니다. 평내 호평 지역도 북쪽으로는 천마산, 남쪽으로는 백봉산에 둘러싸여 있어 퇴계원과 마찬가지로 지리적 특성상 더 이상 확장이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좀 더 자세히 호평동에 대해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호평동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나 거주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을 지나면 모두 보전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발전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죠. 경사도를 보더라도 중앙지역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지역 내 경사가 위치해 있고 밖으로 가면 갈수록 경사각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장을 가보셔도 체감이 확 되시긴 하실 겁니다. 호평동 내 위치한 초, 중, 고등학교의 위치입니다.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호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자체는 적은 편은 아니라서 아이들을 고등학교까지 키우는 데는 무리 없어 보입니다. 특히 평내호평역 1번 출구 바로 앞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권의 중심부에는 커다랗게 이마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쇼핑하기에도 부담 없어 보입니다. 또한 큰 호재 중 하나로 경기 북부 지역의 공공의료원이 남양주시 호평동에 들어오게 됩니다. 2031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공의료원을 제외한 큰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호평동에는 따로 위치해 있지 않고 의원급의 병원들은 중심 상권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곳곳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편입니다. 또한 메디피아 산부인과의원에서는 출산 및 조리원도 함께 위치해 있어 출산을 앞두신 신혼부부분들께서도 선택지로 염두에 보실 만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하철역은 역시 경춘선인 평내호평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경춘선의 경우 강원도까지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울로는 상봉이 끝이라는 단점이 함께 존재하고 있지요. 다만 환승을 통해 7호선과 8호선까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죠.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호평동 지역의 가장 큰 호재는 GTX B노선이 정차한다는 것입니다. B노선은 강남을 직접적으로 지나가지는 않지만 CBD 권역과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죠. 또한 서울역에서 GTX A노선으로의 환승이 가능하고 청량리에서 GTX-C 노선으로의 환승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서울 지하철 6호선의 남양주 연장 계획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해진 부분이 없고 구리시와의 갈등 부분도 현재 진행 중이라 아직 확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상 노선도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호평동의 상권은 평내호평역을 기점으로 굉장히 밀집되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번 출구 앞쪽으로 굉장히 많은 상가 건물들이 몰려 있으며 여기에 이마트도 위치해 있고 다양한 음식점 등도 모여 있죠. 예쁜 카페도 많아서 한번 마실 겸 임장 겸 놀러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평내동보다는 호평동 쪽에 상권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내동의 경우 역 부근으로 공업지역이 위치해 있는 터라 상권은 좀 더 거주지역 쪽으로 밀려나 위치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평내동 스터디에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호평동의 경우 학원가가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권의 경우 학원가보다는 상가들이 주로 자리를 잡고 있죠. 학원가의 경우 호평동 북부 쪽으로 일정 부분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평동에서 거주하게 될 경우 대부분 평내호평역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해서 서울권역으로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출퇴근을 하게 될지 경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내호평역에서 강남권역으로의 접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대략 4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역시 상봉에서 7호선으로 환승 후 접근을 해야겠네요. 잠실 쪽으로 가는 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52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번에는 별내역에서 8호선으로 환승하여 잠실까지 진출하는 방법이지요. 대부분 버스를 타면 잠실광역 환승센터로 접근하게 되는데 호평역 부근에서는 M 2323번과 1200번을 타고 잠실까지 진출이 가능합니다. 오전에 탄다고 치면 대략 4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판교까지 진출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략 1시간 14분 정도이고 두 번의 환승이 발생하네요. 환승 대기 시간과 도어 투 도어로의 도보 시간까지 계산해 보면 대략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 중심부인 CBD로의 접근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역을 목적지로 시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특히 경의중앙선과 1호선의 환승 난이도 높은 노선들이 포함되어 있어 55분으로 나오지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잡고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내에서 호평동의 시장강도 위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프상 확인을 해보면 평내동 다음으로 매매와 전세 모두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내동과 호평동이 둘 다 모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매는 상승하고 전세는 하락하는 원형 그래프를 보유하고 있네요. 먼저 시장강도 그래프를 보면 호평동의 경우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보합권역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네요. 거래량을 보면 전월세와 매매 모두 평년 거래량 대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규제가 반영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입주량 그래프를 보아도 2021년을 끝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제 호평동 내에서 살펴볼 단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측은 실거래가 기준 평당가 데이터이고 우측은 네이버 부동산 호가 기준 평당가 데이터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현재 입주가 완료된 150세대 이상의 단지들 중 평당가 높은 순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단지는 평내 호평역 KCC 스위첸입니다. 해당 단지는 호평동 내 상권 바로 근처에 위치한 주상복합 단지로 지하철역도 가까우며 바로 뒤에 공원까지 위치해 있어 입지적으로 매우 좋은 단지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초등학교가 조금 멀리 있다는 점이겠네요. 해당 단지는 총 333세대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차 대수는 417대로 세대당 1.25의 넉넉한 주차면 수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7년 4월 21일로 비교적 신축에 속하며 용적률은 228%이고 건폐율은 19%입니다. 건설사는 KCC 건설입니다. 25평형은 전체 세대 중 120세대이며 시세는 매매 5.95억, 전세는 3.52억입니다. 34평형은 전체 세대 중 213세대이며 시세는 매매 6.96억, 전세는 4.35억입니다. 34평형 기준으로 최고점은 매매가는 8.1억이며 전세가는 5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지는 호평 오네트 센트럴 아파트입니다. 또한 상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다만 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고 역시나 초등학교와도 조금 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의 평당가도 지역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신축 프리미엄이겠지요. 해당 단지는 앞서 살펴보았던 KCC 센트럴보다도 2년 더 어린 2019년식입니다. 지역 내 신축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신축 프리미엄이 보다 높게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총 616세대 7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주차 대수는 726대로 세대당 1.17의 비율로 주차면 수가 조금 타이트한 편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9년 8월 16일이며 용적률은 238%, 건폐율은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남해종합건설입니다. 24평형은 전체 세대 중 220세대이며 시세는 매매가 4.85억, 전세가 3.27억입니다. 30평형은 전체 세대 중 396세대이며 시세는 매매가 5.65억, 전세가 4.6억입니다. 30평형 기준으로 최고점은 매매가는 7.4억, 전세가는 5.1억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단지는 두산 알프하임입니다. 특이하게 호평동에 위치해 있지만 경춘선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단지로 단지
자체가 하나의 마을처럼 상권부터 학교, 그리고 학원들까지 품고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해당 단지는 백봉산 속에 위치해 있는 단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단지 자체의 경사가 상당해서 차가 없으면 쉽게 외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지 내에 웬만한 건 다 갖추어져 있고 커뮤니티 시설도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단지 자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위치해 있고 바로 아래 공공의료원을 품고 있는 백봉지구가 위치해 있어 이는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단지는 총 2,894세대 4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주차 대수는 3,564대로 세대당 1.23의 주차면수 비율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단지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1년 1월 28일로 지역 내 비교해봐도 굉장한 신축에 속하며 용적률은 199%이고 건폐율은 20%입니다. 건설사는 두산중공업입니다. 해당 단지는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4평형은 전체 세대 중 488세대이며 시세는 매매가 4.02억, 전세가 3.28억입니다. 26평형은 전체 세대 중 116세대이며 시세는 매매가 4.03억, 전세가 2.65억입니다. 29평형은 전체 세대 중 725세대이며 시세는 매매가 4.83억, 전세가 3.65억입니다. 32평형은 전체 세대 중 300세대이며 시세는 매매가 4.85억, 전세가 3.42억입니다. 34평형은 전체 세대 중 1077세대이며 시세는 매매가 5.52억, 전세가 3.55억입니다. 44평형은 전체 세대 중 142세대이며 시세는 매매가 8.99억, 전세가 5억입니다. 46평형은 전체 세대 중 28세대이며 시세는 매매가 7.1억, 전세가 6.5억입니다. 54평형은 전체 세대 중 18세대이며 시세는 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34평형 기준으로 최고점은 매매가 6.7억, 전세가 5.27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지는 호평마을 한라비발디입니다. 해당 단지는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품고 있어 초품화의 여건을 갖춘 단지입니다. 다만 역과 상권에서 거리가 꽤나 멀다는 단점이 있죠. 또한 단지 자체가 호평동 거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 오는 길에 완만한 경사가 지속적으로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한 바로 뒤에 구석기 역사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가볍게 산책하기 좋은 사이즈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체는 크지 않지만 지하와 지상 주차장을 두루 갖춘 단지이며 지하 주차장으로 직접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단지는 총 636세대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주차대수 732대로 세대당 1.15의 타이트한 주차면수 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5년 11월 21일이며 용적률은 219%이고 건폐율은 17%입니다. 건설사는 한라건설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단지의 실거래가 기준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4평형은 전체 세대 중 441세대이며 시세는 매매가 3.7억, 전세가 2.6억입니다. 33평형은 전체 세대 중 195세대이며 시세는 매매가 3.98억, 전세가 2.98억입니다. 24평형 기준으로 최고점은 매매가 4.3억, 전세가 3.65억입니다. 마치며 이번 영상을 통하여 평내 호평중 호평동에 대해서 먼저 스터디를 해보았습니다. 경기 북부 공공의료원 사업으로 선정되며 백봉지구에 드디어 의료시설을 입주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큰 호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GTX B 노선도 직접적으로 정차하게 되는 지역으로 투자 및 실거주 대상처로 많이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춘선을 보유하고 있어 지하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 정규 노선이 아니기에 거주민들의 염원으로 6호선 연장도 진척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산이 많아 크기의 확장은 더 힘들 수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교통수단이 호평동에 들어오게 된다면 호평동은 지금도 살기 좋지만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대한 스터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